서울시 무릉계곡 입구의 석회석 광산이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해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과 재능 기부에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영업 보상을 두고 상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합의문에 많이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가 무릉계곡 입구의 석회석 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훼손된 산지 복구부터 시작해 특이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민자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회석을 캐낸 산속에 넓은 호수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에메랄드색을 띱니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석회석을 채굴한 면적 93만 제곱미터 가운데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호수입니다. 동해시가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조경수와 꽃을 심어 경관을 가꾸면서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서 산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스카이 글라이더부터 설치합니다. 엎드린 자세로 상공을 날아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시설입니다. 산악도로 루지 체험장까지 두 가지 사업에 625억 원을 투자합니다. 상공을 올라가서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주변의 경관도 보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또 가족 단위도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선도 사업이 성공하면 2단계로 민자를 유치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화동에서 무릉계곡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390억 원의 사업비 중에 절반은 중앙정부가 지원합니다. 석회석을 캐낸 광산은 산림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돌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곳을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성금 모금과 재능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아이들이 건물 현관에 물건을 펼쳐놓고 알뜰 시장을 열었습니다. 학용품과 인형, 딱지와 머리핀 등 판매 물건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흘간 알뜰 시장을 열어 수십만 원의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달 초 강릉과 고성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알뜰 시장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치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알뜰 시장을 여는 거라서.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에서 철물점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박길복 씨. 실향민 2세인 박 씨는 참혹한 화마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은 피해를 면했지만 시리에 빠진 이웃을 위해 가족과 상의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제게 물건을 팔아주니까 제가 좀 그거를 먹고 살고 남는 것을 가지고 모아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심부름한 것에 족합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저금통을 깨고 어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성금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인들은 이재민을 진료하고 이발사와 미용사들은 머리를 깎아주는 등 자신의 재능을 이용한 자원봉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갖고서는 음식 해갖고서는 고맙고 새끼 챙겨주는 거에도 고맙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화마의 상처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면서 시리에 빠진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부터 소금강지구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영업 재개를 위해 부지를 분양받는 조건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상가들이 질비했던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택지가 새로 조성됐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이 환경 개선을 위해 180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이 일대 정비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상인들에게는 영업 손실 보상금과 철거 보상비 등을 지급했고 부지가 조성되면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지급한 영업 손실 보상금을 놓고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급된 보상금은 4개월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4개월 받고 지금 2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지금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거 우리는 생존권을 좀 보상해달라 이거죠. 또 부지 분양 가격이 2012년 첫 설명회 때보다 2배 정도 오른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폐업할 경우는 2년치 영업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번처럼 휴업이라면 4개월분 보상비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영업시설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거나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당초 설명회 때 제시한 분양가는 추정치였을 뿐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 산정 기준에 따라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영동 지역 버스회사 가운데 동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임금협상 사후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영동지부에 따르면 강원여객과 강원흥업, 동해상사 노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기한 잠정 파업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지역 지자체들은 버스 파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3곳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과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산불 피해 복구를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이 실시됩니다. 동해시는 복구를 위한 기본 구상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전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세계 캠핑 캐러바닝 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성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지난 5일 발생한 산불로 숙박시설 50실과 부대시설 18동이 전파되고 송림 7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합의문에 포함됐던 강원도 관련 사업과 강원도 자체 추진 사업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강원도 현안은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 관광 공동특구, 태봉국 철원성 공동 발굴 등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휴전선 GP 철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 공동 유해 발굴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남북 사업들도 제자리 걸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철원평화산업단지, 202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평창올림픽 1주년 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원도가 공을 들였던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의 북한 초청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또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10년이 넘어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여론 공감을 얻는 데 역부족이고 법제화 소식도 감감합니다. 여전히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교류 협력을 포함한 강원도의 대북 사업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클라이밍을 해서 수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보리스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말 생소할 거예요. 수목 관리 선진국들은 이미 10, 80년 전부터 수목 관리를 할 때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정확한 부위를 잘라주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30m) 정도 올라가서 밑에 내려봤을 때 그 느낌은 뭐 이를 말할 수 없게 좀 흥분되더라고요. 나무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빛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무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썩어 들어가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고.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달 말 타결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